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보험은 필수가 아닙니다. 없어도 솔직히 살아가는데 막 큰일이 나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어렵고 힘들게 번 돈으로 20년 이상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 가족을 지켜줄 안전장치로만 대비를 하시고요. 은퇴 이후에 가정의 빛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치료와 회복에 쓰이게 될 비용만 어느 정도 대비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단 말이 나올 만큼 체감 물가가 매우 매섭습니다. 고물가로 팍팍해진 생계에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도 부담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특히나 자녀를 키우시거나 퇴직을 하신 아버님,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특히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앞으로 가입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남자 평균 수명은 86.3세로 5년 전보다 2.8세 늘었습니다. 여성은 2.2세 늘어나서 처음 90세를 넘겼습니다. 이젠 정말 오래 사시는 분들은 100세를 넘기는 세상이 왔는데요. 앞으로 살아갈 우리 30대 미만의 자녀분들은 더 오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여러분 무병장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은 병을 안고서도 오래 산다고 유병장수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질병이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소중한 보험을 과도하게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어렵고 힘들게 번 돈으로 20년 이상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 가족을 지켜줄 안전장치로만 대비를 하시고 은퇴 이후 가정의 빛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치료와 회복에 쓰이게 될 비용만 어느 정도 대비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의 본질은 바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감당할 수 없고 부담되는 병원비를 어느 정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가입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보험증권 빨리 다 같이 한번 이 영상 보시면서 열어보세요. 정말 무수히 많은 보장들, 특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약 개수가 많으면 보장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특약,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보장 금액, 조건이 많이 붙은 특약들은 가급적이면 넣지 마세요. 꼭 필요한 특약만 잘 구성해도 보험으로서 제 역할은 다 한 겁니다. 원래 보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험을 좀 제대로 딱 필요한 것만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살아있을 때 좀 제대로 보장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실손보험, 암보험, 간병인보험 등등 이런 참 중요한 의료비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질환, 암, 뇌, 심장질환이죠. 대한민국 사망 원인 5위 안에 이 세 가지 질병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감기 걸려서 우리가 기침 콜록콜록 한다고 그거 보험금 받아보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3대 질병 때문에 정말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건 사실 정말 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이 질병들은요,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나 하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3대 진단비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설계사마다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고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사에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엄청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암 진단비는 일반 암과 함께 유사암도 꼭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 모든 암이 다 보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 진단비는 일반암, 유사암, 고해감, 소해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암 보장은 크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암과 유사암, 고해감, 소해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고해감은 상품마다 고해감이 어떤 암인지 정의된 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해감은 일반적으로 백혈병, 뇌암, 뼈암, 식도암, 췌장암을 말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이렇게 큰 암들이 고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쉽겠죠.
해당 고해감은 전부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큰 암들의 진단이 되면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해감에 대한 가족력 그리고 니즈가 없다면 굳이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보장하는 일반암이 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감 진단비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불필요한 특약이고요. 소해감도 회사마다 다 다르게 써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잘 봐둬야 되는데 보통은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과 같은 이런 생식기암들을 말합니다. 이런 암들도 회사마다 간혹 다른 곳이 있지만 보통은 일반암에서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암 안에는 유사암도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은 일반암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대 진단비 보험을 준비하실 땐 이것저것 여러 개 넣지 마시고요. 일반암 그리고 유사암만 잘 준비를 하셔도 어떤 암이든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유사암은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를 구성할 수가 있고 이 유사암은 초기암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의료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건강검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으로 인한 암에 대한 생존율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국가암정보센터 암 발병률 통계만 보더라도 중증암보다는 유사암에 해당되는 갑상선암이 발병률 1위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혹이 생기면 갑상선 결절이라 하고 이 결절은 크게 양성결절과 악성결절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갑상선에 생긴 악성결절을 바로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기타 피부암의 경우 여러 종류의 피부암이 있지만 악성흑색종을 제외한 피부암을 얘기하는데요. 악성흑색종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암이고 일반 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악성종양은 암이라고 하고요. 양성종양은 발생한 부위와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데 근육에 생기면 근종, 점막 조직에 생기면 용종, 림프선에 생기면 선종, 그리고 내막을 이루는 세포가 있고 그 세포에서 끈적한 점액이나 맑은 장액이 분비되어 생기는 일종의 종양을 낭종이라고 합니다. 제자리암은 상피성 세포 부위에 생긴 암을 뜻하고요. 경계성 종양은 양성과 악성의 모든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학적 특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종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암에 진단됐다면 수술을 동반할 것이냐, 항암 치료를 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23년 서울 아산병원 암병원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 약 116만 명 중에서 입원 환자가 8만 3천 명, 암 수술 환자는 약 2만 3천 명이고 그리고 대부분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암 수술비 특약과 암 입원비의 단순 항암 방사선 치료비 특약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는 내가 정하는 것도 보험회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치료해주는 주치의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암에 대한 진단만 받으면 바로 보장이 되는 암 진단비가 최우선이라는 거죠. 만약 그래도 보험료가 여유가 되고 보장을 좀 더 추가하고 싶다면 암에 대한 치료비 보장 정도를 추가해도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나라에서 암 환자들 다 지원해 주지 않나요? 암 걸리면 실비보험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산정특례와 본인부담금 상한제 같은 국가 지원 혜택은요, 아쉽게도 고가의 비급여 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도 고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 치료라는 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병원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는 통상 하루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의 비급여 항암 치료를 통원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하루에 최대 20만원 한도로밖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신기술 항암 치료를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이나 암을 겪었던 가족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비급여 치료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이 오게 되면 본인의 자의와는 관계없이 경제활동 또한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암 보장을 준비하실 때는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비싼 비급여 치료를 대비하기 위한 암 주요 치료비까지 사실 암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계는 마지막에 싹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질병 중에서 이제 암 파트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암만 잘 준비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암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뒤를 이어서 4위 안에 들어가는 질병들이 바로 뇌와 심장질환입니다. 간혹 뇌와 심장 쪽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때 누구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만 넣으면 된다. 또 다른 누구는 반대로 아니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으로 넣어야 모든 게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솔직히 전문가로서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고 있다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게 되면 오히려 폭넓은 범위를 보장받으려고 가입한 건데 조금 더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꼭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겐 단돈 100원의 차이라도 소중할 수가 있고요. 보장 범위가 좀 좁더라도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가입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장 범위에 따라서 보험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 여력에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보장 범위가 그래도 좀 넓게 설정하실 것을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보험사이다.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순으로 보장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뇌 쪽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준비를 하시면 I60부터 I69까지 전체 뇌혈관 질환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심장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그 다음이 요새는 부정맥이나 심부전까지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출시가 됐죠. 이 순서대로 보장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고 가족력이나 현재까지의 병원 이력, 기존에 가입돼 있던 보장 내용을 고려하셔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실지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가성비 있게 정도껏 보험을 준비를 하고 싶다 한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보험사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40세 남성 여성 기준 설계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 비교입니다. 각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 예시표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보장에 굳이 비싼 보험사를 고를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가지 보험사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이 보험사이다처럼 여러 보험사들을 비교 분석해서 저렴한 회사를 산출한 다음 보장을 만들어주는 담당자가 맞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먼저 40세 여성 직업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일반암 3천만원, 유사암 600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원 이렇게 구성했을 때 J사가 가장 저렴하고요. 가장 비싼 I사는 가장 저렴한 J사보다 17,412원이나 비싼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 진단비 3천만원 기준이어도 이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보장 금액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월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와 비싼 회사가 더 많이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가장 최저가로 나왔던 J사의 3대 진단비 실제 설계안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세 여성 기준, 사무직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로 설계를 했을 때 기본 계약과 연계 조건들은 최소로 설정을 했고요. 일반암 진단비 3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원, 유사암 진단 시 보험료를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약 50%를 지원해주는 보장과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원 이렇게 구성했을 때 월 보험료는 4825원이면 3대 진단비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3대 진단비를 잘 구성하는데 월 보험료가 저렴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꼭 각 보험사별로 비교 분석 후 설계를 도와드리는 전문가가 내 담당자가 맞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남성 역시 동일하게 비교를 했을 때 A사가 54,78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요. J사가 71,190원으로 보험료가 약 15,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 수술비도 좀 함께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 여유가 안 되신다면 가성비를 위해 1, 5종 수술비만 추가로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잡다한 수술비들을 더 안 넣으신다고 해서 막 큰일이 나진 않습니다. 수술비 특약이 워낙 많으니 선택하기 어려워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수술비는 크게 종수술과 대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5종 수술비는 약관에 명시된 수술 분류표를 기반으로 해서 수술의 방법, 즉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되는 게 1, 5종 수술비입니다.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잘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1, 2, 3, 4, 5단계, 즉 위험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적으로 폭넓게 지급을 한다는 거죠. 1단계가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요. 단계별로 위로 올라갈수록, 즉 위험 난이도가 높을수록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1호종 수술비 경우에는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다 할지라도 관열 수술을 받았는지 아니면 비관열적 수술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 말하는 관열 수술이란 절제 및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즉 의사가 직접 피를 보면서 하는 수술을 관열 수술이라고 하고요. 비관열 수술은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고주파 등의 수술 같은 피부에 절개 없이 진행되는 행위, 즉 피를 보지 않고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질병 수술비랑 1, 5종 수술비, 나는 이 두 가지 특약을 들고 있는데 대장 용종 제거를 한다. 그럼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게도 지급이 됩니다. 그럼 엔대 수술비는 도대체 뭐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가입해 놓으신 수술비 보험 증권을 펼쳐보시면 32대, 64대, 72대, 112대 질병수술, 이렇게 앞에 숫자가 적힌 수술비 특약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없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질병 분류표를 기준으로 엔대 수술비의 약관에 기재된 질병의 종류에 따라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엔대 수술비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약관에서 정한 특정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대 수술은 암 수술이나 대장 용종 제거 같은 건 보장이 안 됩니다. 질병 분류 코드로 보장을 하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1, 5종 수술비보다는 상대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겠죠. 1, 5종 수술은 대장 용종, 위 용종 제거도 보장이 되고요. 암 수술도 보장이 되고 관열이나 비관열 수술, 비급여에 대한 수술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수술비를 넣으실 때는 1, 5종 수술비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대 질병 보험을 준비하실 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꿀팁도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반형 상품보다는 무해지형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똑같은 보장으로 설계를 하는데 무해지 환급형에 비해 일반형은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보장에 보다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보장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유지하는 데도 부담이 덜 되겠죠. 여러분, 보험이란 가족을 지켜주는 어느 정도의 의료비 마련 재원 중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 과한 보험료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같은 보장을 받는데도 누가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서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에게 보험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장드리고요. 네, 오늘은 3대 진단비와 가성비 있게 수술비 보험을 잘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 꼭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다가 저희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